사람 목숨. 경봉 스님. 여러분이 집에 꿀치는 벌을 먹이면 그 조그마한 것이 꿀을 치려고 30리 밖에 나가 꽃가루를 묻혀서 향기를 취해오면 아직 날개가 안 난 벌은 그 안에서 꿀치는 데까지 운반을 해주는데, 그 집안에 사람이 죽어서 벌통에 부고를 붙이면 벌목에 흰 테를 두르고 나온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놀고 먹어서는 안 되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해야 된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철학적이다. 무엇이든지 이치에 당해야 되지 이치에 안 당하면 안 된다.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산에 있는 어느 집에서 쥐약을 쳤는데 그 쥐약을 먹은 쥐도 죽고 또 그 쥐를 먹은 고양이도 다 죽게 되어서 집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 고양이와 쥐를 위하여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270자를 읽는데, 다 죽어가는 고양이가 주인 앞에 쪼자와 엎드려서 그 심경 읽는 소리를 다 듣고 숨을 거둔다. 소나 개나 말이나 이런 짐승에게 경을 읽으면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처님의 진리법문이기 때문에 귀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속이 시원해져서 가만히 듣고 있다. 서울 세검정에서 나무 뿌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며칠 전에 정신 이상이 되어서 여기 왔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내가 집안에 나무 뿌리를 여러 개 파 두었더니 개미 수십만 마리가 집안을 하도 더럽혀서 그 개미를 휘발유를 뿌려 죽였더니 그로 인해 정신 이상이 생겨서 여기 왔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참회하라고 했더니 요즘은 병세가 좀 나아졌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부처님이 여러 제자를 모아놓고 인명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한 제자가 수일간에 있습니다. 이랬다. 사람이 살다가 수일간에 죽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너는 공부 못하겠다. 그러고는 다른 제자에게 묻기를 인명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하니까 밥 먹을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자 너도 공부 못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고 또 물었다. 인명이 어느 사이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너는 공부하겠다 이랬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목숨은 눈 깜짝할 순식간에 달려있다. 화엄의 바다, 몸소 이룬 경봉스님 이야기.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 영축 총림 통도사 탐방에서 놓치기 쉬운 옆길에 올라선 안양암은 실제 통도사 8경 중 하나다. 안양동대는 소가 누운 형상의 통도사 전경을 가장 평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끼기 적합하다. 통도사 후원 옆 물길을 건너야 하는 안양암에는 큰 절에서 화재가 날 때 제일 먼저 발견하고 물통을 들고 달려온 익명 스님의 일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 외에는 큰 절과 가장 가까워 암자이지만 가장 원거리감이 느껴지는 별채와 같은 위치가 특색이다. 그 안양암에 100여 년 전 16세의 밀양 한학도가 출가 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작가 정찬주의 경봉 스님 탐방기. 크게 죽어야 크게 산다는 그 가느다란 역사의 줄기를 찾아 천천히 다가간다. 안양암 암주 성의 스님으로부터 정석 법명을 수지한 김용국은 통도사가 설립한 명신학원에서 신학문을 익혔고, 해담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한 이후에는 통도사 전문강원에서 경전을 배웠다. 마음 가는 길 스스로 깨달음 이룰. 촌철살인의 생생한 선문답 가득. 그때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스님에게 월남만 국사를 듣고 화엄경을 공부했다. 시간이 나면 스님은 시골 장터에 나가 포교를 하고 그때 화엄경을 가장 즐겨 읽고 인연을 키웠다. 저자는 이를 훗날 화엄살림법회를 열어 스님만의 독특한 강설을 한 배경으로 봤다. 스님의 얘기 중 화두, 안수정 등을 장꾼들이 제일 좋아했다.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서화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안수정 등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고는 장꾼들에게 얘기했다. 이무기와 뱀, 쥐와 코끼리, 침넝쿨을 그린 그림을
주장자에 매달고 요령을 흔들면 무엇이 있나 싶어 장군들이 모여들었다. 절박한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집약한 안수정 등의 급박한 처지에서 생사애탈을 이루려는 화두잡기는 세간에 던져진 지혜의 실마리다. 장군들이 스님의 질문에 답이 없자 스스로 답을 내렸다. 오용락의 꿀은 달기만 하다. 눈앞에 무상이 가득하지만 달콤한 꿀 한 방울 받아먹는 재미로 생사를 뛰어넘는 참선 공부를 팽개치고 죽어가고 있다. 경봉 스님이 안양암을 떠나는 과정 역시 극적이다. 강원대교과 수료 이듬해 신심이 불이 붙어 도망쳤다. 화엄경 이 구절에서 벼락을 맞은 듯 했다.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세워도 반푼어치의 이익이 없다. 작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묘사했다. 불벼락 같은 구절이었다. 경봉은 즉시 걸망을 메고 안양암을 도망쳤다. 머리에 불이 붙은 듯 신심이 솟구쳐 견딜 수 없었다. 선승향곡 선사와 선문답도 담았다. 차나 한잔 하시게 석가열애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동서남북. 경봉 스님이 솔가지를 꺾어 들어 보이며 물었다. 여기에 조사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결국 대답을 못한 향곡 스님은 이후 통도사 스님 중에 자장율사 이래 가장 뛰어난 큰 스님이라고 경봉 스님을 평가하고 다녔다. 기자가 동행했던 1981년 구조주의 철학자 레비 스트로스와의 극락안문답.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강신표 교수가 통역한 대화는 선문답의 극적 전환을 잘 보여준다. 여기 극락암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 통역을 거쳐 하늘에서 인도되어 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느라 수고했다. 이어 경봉 스님이 교수의 오른손을 위로 펴서 스님의 손으로 소리나게 치면서 내 손바닥과 당신의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가 났다. 이 소리가 당신의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인가? 내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인가? 레비 스트로스 교수는 대답 없이 웃었다. 그리고 그날은 통도사 후원에서 1박하며 캐나다, 중국 등의 인류학자들과 얘기를 나눴다. 스님에 대한 기록은 극락암에 찾았던 수많은 국내외 명사들과의 선문답이 잘 압축하고 있다. 해암전 종정스님과의 편지 왕래는 이와 또 다르다. 경교의 차이에 대한 해설 내용에서 덜 이해됐던 해암 스님이 거듭 당나귀가 마르면 털이 텁수룩하다는 말의 진위를 묻자 타인의 뜻과 말의 낙처를 모르니 괴롭고 괴롭다. 판대기를 짊어지고 다니지 말지어다. 손님을 맞을 때는 차를 올리고 모기를 쫓을 때는 모닥불을 놓는다고 답신을 보냈다. 장편소설사는 산물은 물등을 쓴 정찬주 작가는 행원문학상과 동국문학상을 수상했다.